자, 가을을 우리가 이제 그 신유술, 네, 이렇게 표현을 하죠. 자, 이 유금은 이 신유술, 이 방합의 중신을 뜻합니다. 왕지이고요. 어떻게 보면 가을을 대표하는 글자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 유금은 특히 6월달은 6월은 이 가을의 청량함을 뜻합니다. 그리고 이 들판에는 이제 벼가 있고요. 그리고 이제 결실을 거두고 만든다. 결실을 거둔다. 그건 이 추수의 시기다. 자, 이 유금이 뜻하는 것 자체가 무언가 완성을 뜻합니다. 완성과 이제 결실, 네, 이런 걸 뜻하는 게 이제 유금이다. 자, 그래서 이 가을에 특히 이제 6월달 같은 경우는 뭔가 이제 에너지를 집중을 하죠. 그래서 이 금기운들이 뜻하는 모습이 이제 숙살지기를 해가지고 모든 걸 다 이렇게 쳐내는 그런 기운들이 있죠. 왜냐면 이제 에너지를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. 왜냐면은 뭔가 이 결실을 더 단단하고 튼실하게 만들기 위해선 불필요 에너지를 다 잘라내야 돼요. 오로지 한 곳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을 하면은 가을에도 이런 햇볕이 굉장히 뜨겁죠. 네, 매우 뜨겁다. 근데 또 그 저녁이나 이제 밤 공기는 약간 서늘함을 느낍니다. 자, 이 뜻은 계속 확장을 멈춰라. 이 여름, 사오미의 여름을 지나왔잖아요. 이 여름이 계속 확장을 하면 안 됩니다. 그래서 이 금기운이 이 확장을 막아줍니다. 자, 화기운의 땔감은 이제 목이 되죠. 그럼 금이 목을 쳐내서 목의 힘을 잃게 만들고, 금은 수기운을 생해주죠. 그래서 이 금수로 이 화기운을 더 이상 확장을 멈추고, 오히려 이 열매가 있다면은 이 열매의 단맛을 응축시키면서 끌어올립니다. 여름 동안은 이 북피를 확장했다면은 이 가을은 결실을 맺으면서 완성도를 올린다. 네, 이렇게 보면 됩니다. 자, 절기로는 백로와 추분이 있습니다. 자, 백로는 양력 기준입니다. 9월 8일경. 자, 이제 기온이 떨어지고 밤 이슬이 이제 뭉친다 하여. 자, 이것을 이제 백로라고 부릅니다. 즉 하얀 이슬. 자, 추분 역시 이제 양력 기준이고요. 9월 23일경부터 추분이다. 자, 이제 추분이 시작이 되면은 이제 밤과 낮의 길이가 같다.
그리고 이제 하늘도 높아지고요.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가을이 왔음을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. 사실 우리가 이제 9월 초까지는 조금 덥죠. 조금 이제 더운 느낌이 있는데, 이제 9월 중순 넘어가면은,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씩 이제 가을을 느끼긴 합니다. 자, 주요 궤로는 이제 이양사음이 됩니다. 이 양이 2개, 이제 음이 4개, 이렇게 되고, 이 계의 이름은 이제 풍지관이라고 부릅니다. 풍지관. 자, 이 풍은 이제 오손풍. 이래서, 이거 이제 바람을 뜻합니다. 바람. 자, 지는 이제 팔곤지. 자, 이거는 이제 땅을 뜻하고요. 자, 이 그림만 봐도 약간 뭔가 이 상승하는 느낌이 있고요. 높은 곳에서 누군가가 멀리 이렇게 지그시 응시하는 느낌이 있습니다. 이 모습은 이제 높은 곳에서 고요하게 이 세상이 되겠죠. 이 세상을 응시한다. 네. 자, 이제 높은 곳에 있다 보니까는 뭔가 이 현실 세상에서는 조금 다가오진 않죠. 다가오진 않는다. 근데 계속 응신하고 있어요. 관심은 있다. 그만큼 난 멀리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. 네, 이런 걸 뜻하는 게 이 풍지관입니다. 자, 이 유금은 일단 이제 완성을 뜻해요. 완성된 금. 자, 우리 이제 금이 뭔가 이제 결실, 좀 이런 걸 뜻하죠. 자, 완성을 뜻하고, 그러다 보니까는 약간 이제 유금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정리, 이런 거랑도 좀 연관이 있어요. 정리정돈 같은 거. 정리정돈. 그리고 이제 디테일. 네, 이건 곧 세밀함이 되겠죠. 어떻게 보면 이 유금이 갖고 있는 이 성향 자체는 약간 그 완벽주의 같은 느낌이 있어요. 완벽주의. 그러다 보니까는 무언가 이렇게 선 긋는 게 좀 강할 수도 있어요. 선 긋다. 네, 나는 이거 아니면 저거. 네, 이거를 명확하게 구분을 짓는 이런 느낌 좀 강합니다. 그래서 정리정돈을 하고 디테일하고 세밀하고 완벽을 추구하고 이런 모습이 있죠. 자,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자존심을 뜻하기도 하고요. 그 다음 이제 품격. 자, 뭔가 이제 완성을 뜻하니까 이 유금은 아마추어가 아니죠. 아마추어가 아닌 프로죠, 프로. 프로페셔널. 네, 그래서 품격을 가지고 있고, 그리고 이제 이 유금은 이제 천간으로는 요 신금이 되죠. 이 지지신금은 천간으로는 이제 경금이 되고, 자, 경금이 뭔가 미완성이라고 하면은 요 신금은 좀 완성된 느낌이죠. 그래서 이제 신금은 이제 유금과 같다고 보죠. 자, 그러다 보니까 이건 이제 조금 이제 완성품. 그리고 이제 경금은 뭔가 이제 원석. 원석을 상품 있게 만든 게 이 신금. 그래서 이 신금은 보석을 뜻하기도 합니다. 자, 이 유금의 장점을 보면 일단 이제 뭐 정리하는 능력이 좋고요. 그 다음에 약간 체계화 시키는 거, 그리고 뭐 분석,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뛰어나겠죠. 그러다 보니까는 약간 이제 복잡한 것을 정리하고, 이 정리한 것을 구조화시키고 현실화시키는 이러한 능력들이 굉장히 뛰어나다.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관리, 기획, 또 뭐 분석, 회계. 자, 이 유금 자체가 요게 이제 금의 속성이 있잖아요. 그래갖고 그 십성과는 상관없이, 십성을 떠나서
기본적으로 이제 돈을 뜻하기도 합니다. 왜냐면 이 금은 이 물질, 눈에 보이는 이 물질을 뜻하기 때문에 무언가 이런 돈과 연관된 게 많아요. 그래서 뭐 회계도 있고 뭐 품질 관리 이런 분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. 그 유금은 이제 디테일에 강하다 보니까 이제 실수가 좀 적을 수가 있겠죠. 그리고 굉장히 꼼꼼함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.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작은 일 또는 디테일한 세밀한 작업 같은 거 할 때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죠. 뭐 이런 날카로운 도구를 쓴다거나, 네, 섬세한 도구를 쓴다거나, 뭐 셰프들도 있을 수 있고요. 또는 뭐 의사도 있을 수 있고요. 뭐 한의사라든가 아니면 뭐 네일 아트라든가 이런 꼼꼼함, 세밀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제 도구로 활용해 가지고 하면은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일단 뭐 책임감, 신뢰, 칼과 같죠? 굉장히 칼과 같다. 이런 부분이 있고요. 그러다 보니까 조직에서 굉장히 신뢰를 받는 기운이기도 합니다. 약간 칼과 같아서 까칠한 느낌이 있지만 근데 이 유금한테 맡기면은 그래도 책임감 있게 실수가 적게 아주 꼼꼼하게 일을 해. 그래서 조직에서 신뢰를 받는 게 이 유금의 장점이기도 합니다. 그리고 좀 세련된 취향을 가질 수가 있어요. 자, 이건 이제 완성된 금이잖아요. 완성된 금. 나는 다 알고 있어. 어떤 분야건 나는 다 알고 있어. 프로페셔널 느낌이 있어. 그러다 보니까는 뭐가 맛있고 뭐가 좋은지 잘 알고 있는 그런 세련된 취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뭐 디자인 계열도 좋고요. 뭐 스타일이 좋을 수도 있고요. 뭐 기계적인 거 이런 부분에서 그 이제 얼리어답터라고 하죠. 또는 이제 브랜딩 감각이 좀 뛰어나는 이런 부분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. 자, 유금의 이제 단점도 있습니다. 자, 아무래도 좀 완벽주의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그만큼 스트레스가 좀 높을 수가 있습니다. 너무 기준이 높은 거죠. 기준이 높다. 아까 그 주역계 풍지간계 있었잖아요. 풍지간. 자, 이게 이제 높은 곳에서 어떤 사람이 그 뭔가 이게 이제 응시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. 높은 곳에서 대충 뭐 요런 느낌이었는데, 네. 자, 이것 또한 높은 곳에 있잖아요. 높다. 이건 기준이 높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. 이 풍지간이. 자, 그러다 보니까는 혼자서 완벽을 추구하고 기준 높다 보니까 이런 자체 수정 보완을 스스로가 좀 내 마음에 들 때까지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조금 이제 비판적인 성향을 보일 수도 있어요. 네, 나는 프로페셔널하고 완벽하고 잘 알고 있다 보니까, 그리고 이제 금은 무언가 이제 잘라내는 기운이잖아요. 숙살직이. 자, 그러니까 가말지 못합니다. 내 눈에 다 보이고 나는 이거를 완벽하게 처리해야 되고,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까칠하고 비판적이고 항상 남의 부족한 것이 왜 유독 내 눈엔 잘 보일까? 네, 이런 모습을 좀 가질 수가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조금 비판적인 모습, 그 다음에 이런 억양이라든가 직설적인 표현, 이런 게
조금 있을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이 유금을 식상으로 쓰시는 분들, 그러면 이제 무기토일간이 되겠죠. 무기토일간 분들은 조금 뭐 물론 사주 구조에 따라 다릅니다. 무조건 식상이 있다고 해서 막 나는 금식상이라서 막 단호하고 그렇게 쓰는 건 절대 아니에요. 네. 그렇지만 조금 더 그럴 여지가 있을 수는 있다. 네. 그래서 이제 무기토 일간인데 금식상을 쓴다. 그러면은 화인성이 굉장히 중요하기도 합니다. 물론 모든 다른 그 일간들도 식상을 쓰는 사주들은 인성의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해요. 자, 그리고 또 유금의 단점. 자, 융통성 부족. 자, 얘가 또 왕지죠. 왕지에다가 그 금이죠. 금 왕지죠. 금의 왕지. 자, 보통 이제 왕지들은 조금 보수적인 부분이 있어요. 보수적이다. 이건 좌우 묘유 다 마찬가지입니다. 왕지들은 이미 왕의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뭔가 변화가 싫어요. 변화 싫어. 네. 근데 이 유금은 그런 부분이 좀 더 강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융통성이 좀 부족하고 원칙을 굉장히 중시하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또 자존심, 최면. 나는 부러지다. 부러질 망정 구부러지진 않겠다. 네, 이게 이제 금과 약간 목 성향을 가진 분들이 조금 이런 부분이 있죠. 그래도 목은 조금 대중적인 느낌이 있어요. 대중적. 근데 이제 금은 굉장히 단호하죠. 자존심 강하고 체면이 강하고. 유금의 지장간을 보면은 경금, 신금 딱 이 두 가지뿐이 없어요. 이제 잡기가 없다는 거죠. 잡기 없음. 오로지 금만 있음. 네, 정말 왕지스럽죠. 이 유금은 굉장히 순도 높은 보석 또는 칼날, 네,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. 오로지 금만 있으니까. 그래서 이 유금을 굉장히 이제 가장 순수하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. 원래 좀 단호하고 매몰찬 그런 기운들이 약간 순수하기도 해요.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있는 거죠. 어린아이. 사실 의외로 어린아이는 타협이 없거든요.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때문에. 자, 이 유금은 하늘에서는 달이 되고 우리 땅에서는 금으로 표현을 합니다. 자, 아까 순수한 기운이라고 했죠. 그래서 이 유금은 이제 음 중의 음입니다. 그리고 이렇게 산이 있다면은 이 태양이 이제 서산으로 빛을 잃어버리는, 서산으로 지는 이런 물상이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양기가 쇠해진다. 그러다 보니까는 이 유금 자체가 약간 그 환자, 병원, 또 뭐 의사, 또는 이제 술집, 우리 하루 일과를 다 마무리 짓고 약간 술집에 가서 술을 먹는, 왜냐면 유금이 이게 약간 찻잔의 느낌이 있습니다. 찻잔 또는 뭐 술잔. 그 사주에 유금을 쓰시는 분들이라면은 사주 무조건 유금이 있다 해서 유금을 쓰는 건 아닙니다. 사주에서 내가 이 유금을 쓰는 그런 사주인 분들은 만약에 요식업을 한다 그러면 이게 술집이랑 연관이 있기도 합니다. 자, 이 유금은 장식품이나 거울을 뜻하기도 하고요. 자, 인체로는
뭐 옆구리, 그다음에 뭐 장쪽, 그다음에 뭐 치아, 뭐 골격, 네, 이런 부분들을 좀 뜻하기도 합니다. 네, 신유술 이제 방압이 있고요. 사유축 삼합 운동을 하죠. 그리고 이제 진유 육합 있고, 유유, 네, 자용살 있고요. 묘유충, 그 다음에 유술, 천, 해라고 합니다. 자유파, 뭐 자유기문이라고도 하고요. 기문, 인유, 원진, 이거 인유는, 네, 인유 원진이라고 하죠. 네, 뭐 이걸 뭐 합으로 보신 분들도 있고요. 또 뭐 그렇습니다. 자, 이제 유금은 이제 금의 왕지다 보니까 이제 사유축 운동, 이 삼합, 금으로 변하려고 하는 이 속성이 굉장히 강하죠. 네, 이 기운이 좀 강하다. 자, 그 진유합, 진토가 오면은 이 유금은 더욱더 단단해진다. 단단하다. 완고해진다. 이게 유금이 뭐 화기운이라든가 목기운에서 조금 공격을 당할 때 진이 오면은 조금 지켜주기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진유합을 하면은 이 진 중에 을목이 손상을 입는, 네, 그런 모습도 가지기도 합니다. 그 유유자형, 네, 자형살은 뭐 이거는 굳이 안 봐도 됩니다. 네, 근데 왕지와 왕지끼리 만나면은 서로 싸워요. 네, 둘이 싸워서 이렇게 소통을 하지 않고 둘이 싸웁니다. 이런 부분이 좀 있다. 왕지는 홀로 독단적으로 있어야 왕의 위엄이나 위상이 올라가죠. 같은 하늘 아래 태양이 두 개가 웬 말이냐, 약간 이런 느낌이죠. 자, 묘유충. 자, 이런 목기운과 금기운들은 참 충을 그렇게 반가워하진 않습니다. 이 둘은. 그렇지만 이 꼭 기본적으로는 유금이 묘목을 이기지만은 그 신금과 마찬가지로 이 유금 역시 묘목이 힘이 완강하다, 사주원국에 목화기운이 강하다 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이 유금도 부서지기도 합니다. 자, 유술천, 해. 자, 이 천은 뭐 안 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. 그리고 자, 이 신유술 운동하는데 이 술토는 이제 토생금 해주지 않냐,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. 그런데 이 술토는 그 이제 화의 고예요. 화의 고. 화창고인 거죠. 화창고.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거 소통을 한다, 이렇게 생을 해준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지만은 생을 안 해주기도 합니다. 서로 소통을 안 한다. 그래갖고 오히려 아마 이제 유금이라든가 술토 있으신 분들은 한번 잘 지켜보셔도 괜찮을 거예요. 이 둘이 부닥치는 그 강도가 굉장히 큽니다. 자유파. 자, 이것 또한 이제 왕지들끼리 만나다 보니까 원래 금생 술해야 되는데 이 소통이 좀 잘 안 되는 불통을 하는 느낌 좀 있어요. 그렇지만은
얘네들은 음기운들끼리 만났기 때문에 이 자유파는 어느 정도 소통이 있습니다. 어느 정도 소통을 해준다. 그냥 살짝 불편한 정도만 갖고 있다. 네, 이렇게만 보셔도 좋습니다. 자, 인유. 요거는 이제 뭐 절의 관계죠. 네, 그냥 끊어낸다. 이런 느낌으로. 자, 어떻게 보면 이제 가을과 겨울에 뭔가 시작을 본격적으로 알리는 요 유금의 모습이었는데, 이 유금이 없다면은 뭔가 정리정돈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. 너무 왕성한 이 화기운들을 정리정돈 해주는 거는 이 유금입니다. 24시간 대낮처럼 환하다면은 모든 게 다 에너지가 고갈되겠죠. 밤의 수기운을 끌고 오는 역할을 해주는 게 요 유금입니다. 유금은 정리정돈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. 자, 유금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상 너리였습니다.